거의 세계 2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나 나라에서 우리가 그래도 빅3 세 번째는 해야 되지 않겠냐. 조금은 늦었지만 사실 우리가 출발이 조금은 늦었거든요.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저력이 있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3위 안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위라는 게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3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요즘 각종 나라에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바쁘셔가지고 TV 뉴스나 접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두 가지 몇 가지 단어를 계속 이제 AI에 관련된 단어를 던지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소버린 AI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버린 AI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군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한 6개월 전에 얘기했던 게 소버린 AI를 얘기했어요. 소버린 AI는 뭐냐면 소버린은 미국이 중국이 이제 자기네 AI 독자적인 그 엔진하고 서비스를 출시했잖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잘 들리시나요? 사실 제가 이 마이크를 잘 우리 대학 교육할 때도 40명, 50명 하는데도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육성이 크기도 하고 좋네요. 그 소버린 AI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챗GPT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그래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다행이네요가 아니고 쓰면 안 되는데 약간 2, 3년 전만 해도 AI를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어른들이. 그 다음에 제미나이 써보신 분? 오, 대단하십니다. 이 제미나이. 그 다음에 여타 소라라든가 그죠? 소라 2 버전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빅 히트를 치고 있는 게 나노 바나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혹시 거기에 아까 이제 5분 정도는 써보신 것 같은데 제미나이, 소라 여기까지 이제 막 3개, 4개 써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등수 때문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금방 이거 써보셨어요? 이거 써보셨는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셨던 분들인데 남들이 쓰는 건 다 써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남들이 잘 안 써본 것도 써보신 분들은 뭐냐면 퍼스트 러너예요. 퍼스트 러너.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등수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독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평택예중 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또 세계 안에서 순위를 따지지 말고 순위는 누가 따지냐면 못난 놈들이 따지는 거예요. 못난 놈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나왔냐, 카이스트 나왔냐, 연대, 고대 나왔냐, 한양대 나왔냐 이거는 못난 애들이 따지는 거예요. 못난. 독자적인 사람들은 등수를 안 따집니다. 자, 제가 독자적인 사람 얘기할게요. 손흥민 선수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안세영 선수 학교 어디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럼 교수님 그건 공부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분야는 또 다르겠죠.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우리나라 한국인 출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미국 MIT나 하버드나 우리나라 아까 두뇌가 우수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우리 평택예중 출신 중에도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MIT나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딱 유학했는데 이분이 특출나신 분이야. 그럼 뭐냐면 다른 분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시민권을 따는데 미국에서 우수하신 분이네. 바로 시민권 주고 직업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등수를 따지지 않고 뭔가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바람이에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고3 지금 고1인데 한광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한광 여고가 옆에 있다고 그러더니 갖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맨날 이제 그 쪽지를 보낸대요. 그래서 너 할 일에 집중해라. 자기 할 일에 집중. 우리 아들들도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저는 지금 대학 교수로 있지만 우리 아들들의 성적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남의 자식 대학을 한대요. 그럼 내가 그러죠. 야, 내가 대학 교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너를 그러면 내 자식 대학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죽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자적으로 클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으로 클 수 있도록 많이 내비둬요. 잠깐 엮기로서 했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소버린 AI에다가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버린 AI는 뭐냐면 아까 챗GPT를 쓰고 미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무상으로 돈을 받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속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챗GPT에 구속되잖아. 그게 없으면 내가 일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공부를 하기가 종속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우리만의 AI 서비스, 우리만의 AI 제품을 만들자고 하는 게 그게 소버린이에요. 소버린. 그러니까 소버린이 단순히 제품이나 이게 아니고 독립주의를 외치는 거죠. 우리만의 것들을 갖겠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소버린 AI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번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AI 중에서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번에 경주 에이펙 하면서 세계적으로 AI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젠슨 황이 제일 유명하죠. 젠슨 황. 그죠? 엔비디아 회장. 엔비디아 회장이 26만 장을 준다 그랬어요. GPU를. GPU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GPU의 약어가 뭔지 안다. 예. 네? 네. 선생님. 중요해요. GPU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면 되냐면 CPU는 들어봤어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PU. 중앙처리 장치인데 그걸 제일 잘 만들던 회사가 세계 1위 회사가 어디였죠? 과거. 지금은 인텔. 인텔이라는 회사 알아요? 야, 인텔이 이렇게 망했어요. 우리 때는 인텔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시대는 인텔을 몰라. 인텔이 이렇게 약화됐어. 원래 인텔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고 하드웨어 중에서 반도체 세계 1위가 원래 인텔이었어요. 인텔. 근데 엔비디아는 젠슨 황은 그 인텔의 그 부속 제품, 인텔이 보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칩 하나 끼울 수 있는 그 부속 제품을 납품하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거꾸로 그 갑과 을이 바뀌었단 말이야. 인텔이 CPU를 만들었거든요. CPU가 세계 최고였어요. 칩 중에서. 근데 이제는 GPU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와서 알려드릴게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 여러분들 뭘 좋아합니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죠? 컴퓨터 안에서. 게임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나름대로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응?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오빠들이 대학원생 오빠들이 만든 게임도 아까 갖고 갔다고 했는데 게임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픽이잖아요. 그림, 애니메이션, 동작이잖아요. 그거를 얼만큼 화려하게 잘 만들어주고 우리 사용자라고 몰입감 있게 만들어주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호작용. 빨리빨리 동작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래픽 처리인데 그래픽 처리를 잘 하려면 그 GPU라는 그 칩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아까 젠슨 황이에요. 근데 그 그래픽 처리를 할 때 실제 내부에서는 뭘 많이 하냐면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픽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임이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좌표값.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니까 X좌표, Y좌표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2차 평면을 배우죠? 요게 뭐죠? X축이라고 그러죠. X좌표, 수평. X좌표고 요게 Y좌표단 말이에요. 즉 좌표값이 자 1차원이 뭐죠? 선분이잖아요. 선분. 직선. 그죠? 1차원. 2차원은 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축이 두 개. 그래서 2차원의 위치를 나타내면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좌표. 그래서 화면 안에 좌표가 있어요. 그 좌표마다 무슨 색깔 또는 무슨 모양을 그릴까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산수예요. 산수.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좌표에서 좌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X좌표 이동하려면 X좌표 값을 3만큼 이동하려면 더하기 3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더하기 3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마이너스 3 빼기 3 해줘야 되죠. 이런 거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좌표 이동 배우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 원리의 기초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산수할 일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맨날 하겠죠. 왜? 컴퓨터 안에서 그림이 열심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GPU는 계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프로세서라고 해요. 장치라고. 그래서 그걸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젠슨왕이고 AI가 잘 실행이 되려면 계산할 일이 많거든요. 덧셈, 뺄셈, 곱셈. 나중에 우리 AI 융합대학원 오시면은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우리 평택대학교에 AI 융합대학원을 만든 지 1년이 됐는데 평택대학교 때 AI 융합대학원을 만들면 그게 되겠어요?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태기 교수만 만들자고 그러고. 근데 지금 평택대학교가 이 경기 남부권에 이 AI 융합대학원이 서울대, 경기 남부권의 서울대. 나는 서울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MIT를 내가 좋아해요. MI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박사들이 올해만 15명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3년 뒤면은 세계적인 연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뉴스를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AI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오게 된 이유가 AI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AI에 대한 지식을 막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AI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 인류의 문명이라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AI를 접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지식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꿈을 발견하고 또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AI 연구를 하고 있는데 AI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들은 AI한테 많이 맡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맡길 거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거 앞으로 할 일 말고 지금까지 하던 거는 한 99.9% 다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뭐냐면 놀이와 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요. 여러분들은 21세기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20세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20세기에 태어나셨을 거야. 젊으시니까 20세기에 태어났는데 21세기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 형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21세기 인간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20세기 인간이야.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21세기 이제 후반부로 가잖아요. 전반부니까 25년 지났으니까 4분의 1 지났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혀 새로운 인류 문명의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는 방법이 달라요.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다 바뀐다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밥솥,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안경 만드는 사람은 안경 만드는 거, 신발 만드는 신발 만드는 거, 모든 제품에 AI를 어떻게 넣을 건가 정부에서 투자해 줄 테니까 고민 좀 해보셔.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이번에 바쁘셔갖고 못 보겠지만 국회 시정연설 가가지고 나라 예산 좀 잘 책정해달라고 시정연설 하러 가가지고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자 여기 보면 AI에 대해서 이제 AI하고 여러분들 이제 시대는 AI하고 인간이 공존을 하기 위한 AI 역할은 뭐냐, 인간의 역할은 뭐냐 이런 건데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뜬구름 잡기식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아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스포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중에는 뭐 아트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은 뭐 학자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변호사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의사를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AI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AI가 없는 제품, AI가 없는 직업, AI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이거는 기존의 컴퓨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큰 녀석이에요. 저는 참고로 컴퓨터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서클 활동 하신다 그랬잖아. 저는 원래 컴퓨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컴퓨터가 있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대학교도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도 컴퓨터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었어요. 그 시절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는 컴퓨터가 있는 학교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컴퓨터 서클에 가입하게 됩니다. 컴퓨터 서클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서 선생님이 맨날 달력 뽑아주시면 와 달력 신기하다. 모나리자 그림 뽑아주면 모나리자 신기하다. 프린트해가지고 반해갖고 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친구들한테 열심히 잘하고 설명해주던 활동이 컴퓨터 클럽 활동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굉장히 충격이었었거든요. 신선한 충격, 좋은 충격이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컴퓨터를 대하면서 이게 뭐하는 물건인가, 이게 어디에 쓰는 도구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배우긴 배워도 그때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면 종이에다가 짰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다 모니터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종이에다 먼저 짜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검토 받고 뭐 굉장히 원시적인 컴퓨터를 썼어요. 어쨌든 그런 시절인데 그때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저는 컴퓨터를 접한 지 40주년 되는 해예요. 제가 지금 올해 55살인데 저희 인생의 70~80%를 컴퓨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40년 동안 했으면은 컴퓨터 안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AI와 같은 변화는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 AI를 처음에 만드신 이제 AI를 하자고 추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컴퓨터도 없었고 AI를 추천한 사람이 어디냐면 컴퓨터 1930년도부터 1950년도에 1930년도부터 했는데 요게 이제 비디오인데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튜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컴퓨터 또는 AI 역사의 시초가 되신 분이에요. 앨런 튜링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기는 알죠. 제프리 힌튼 교수는 알죠. 몰라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잖아요. 근데 노벨 물리학상이지만 물리학을 한 게 아니고 AI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원래 노벨상을 줄 수가 없어요. 컴퓨터 분야나 수학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도 노벨상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노벨상 받을 정도. 근데 앞으로 몰라요. 아직 내가 살 세월이 언제까지 사냐에 따라서 노벨상을 받을 수는 없어도 후보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튜링은 뭐냐면 그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가지고 튜링이에요. 튜링 선생님이 만든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게 뭐냐면 과연 앨런 튜링은 뭐냐면 1930년대부터 이분은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연 기계라는 녀석이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은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었고 어떻게 지능이 컴퓨터,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그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최초로 설명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거죠.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자 앞으로 컴퓨터, 기계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게 튜링 테스트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초창기에 바깥에 사람이 있고 이 가림막 있죠. 가림막을 쳐놓고 안에 방을 두 개로 나눴어요. 왼쪽 방에는 컴퓨터, 기계, 뭐 기계라 할 수도 있고 컴퓨터라 할 수도 있고 왼쪽 방에는 기계, 오른쪽 방에는 사람. 근데 뭐냐면 대화를 뭘로 하냐면 글로만 해요. 말로 해버리면 사람인지 기계인지 아는 거예요. 글로 해가지고 질문을 줘요. 질문을 줘서 이 기계는 사람이 기계한테 이렇게 입력하겠죠. 해가지고 기계가 준 답하고 인간이 준 답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하고 똑같은 지능을 갖다고 판단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가 튜링 테스트예요. 그런데 처음엔 초창기에는 지능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몇 살짜리 지능인지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생이 할 만한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아 그러면 유치원생? 비슷한데? 둘이 답이? 누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 얘는 유치원생이 한 건 유치원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수준별로 질문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인간의 지능에 이르렀는지를 평가해 왔어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튜링 테스트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전 석박사들의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 거예요. 아 스피커가 안 나오네. 선생님 스피커가 안 나오네. 평가자가 컴퓨터와 인간을 구분하지 못하면 원래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원래 제가 강의를 하면 한 3시간을 30분처럼 강의를 해요. 저는 책을 많이 안 봐요. 여기 책을 미리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이태희 교수의 꿈은 뭐냐면 잠실운동장 가면 잠실운동장 지금 고치고 있으니까 한 3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올림픽 공원이요. 왜 가수만 이렇게 거기 가서 해야 되는지 교수는 거기 가서 7만 명씩 모아놓고 콘서트, 나도 콘서트 할 수 있거든. 학술 콘서트를 할 수 있거든. 그런 거 하는 게 꿈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세요. 저는 어려서 부터 꿈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도 나이가 55세인데 꿈이 한 100가지 정도는 돼요. 100가지 정도. 저 인생에 은퇴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태희 교수가 교수님은 저를 보는 사람은 항상 교수님 지금 전성기네. 와 이렇게 바쁘세요. 잘 나가세요. 근데 저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태희 교수의 전성기는 언제 와세요?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태희 교수의 전성기는 언제 올 것 같아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소연이요. 소연이도 나중에 이태희 교수처럼 죽기 전날이 전성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때만 반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요. 왜 반짝하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인생이. 준비한 비디오만 다 봐도 야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단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대단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랬냐면 작년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지능은 됐고 지능은 이미 인간 수준에 왔고 뭐랬냐면 윤리적인 의식. AI가
인간만큼의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긴 줄 알아요? 인간보다도 AI가 더 윤리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결론 보면은 실패.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딱 인간만큼 돼야지 인간보다도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왜냐면 인간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좀 실패 관점이 다르죠. 옛날에는 인간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이제는 너무 사실 너무 도덕적이면 힘들잖아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거든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친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로봇은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요. 너무 논리적이야. 이런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거 하나 기억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1950년 다트머스 했는데 다트머스가 어딘지 아세요? 소위 다트머스가 어디예요? 모르죠. 미안합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학에서 학술 회의를 했대요. 전문가들이.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존 메카스라는 교수가 처음 썼어요. 아, 저런 게 있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몇 가지.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2016년을 기억해요. 2016년에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바둑 고수잖아요. 구단 세계 최고. 유일하게 AI를 인간이 딱 한 번 이겼는데 딱 한 번 이긴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세계 AI 역사책에 남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역사책에 남아요. 요건 2016년. 그래서 세계 역사에 AI의 일반인들이 AI가 뭐야? AI가 대단한 건데 AI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사건이 2016년도에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라는 그 딥마인드라는 그 구글에서 만든 엔진의 기초에서 만든 그 바둑이 알파고거든요. 그 바둑하고 알파고하고 이세돌을 구단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5판 뒀는데 1승 4패. 인간이 졌는데 근데 그 1승이 인간이 거둔 유일한 1승.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충격이었다면 오늘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결에서 또 여러분들도 각 여러분들이 속한 분야에서 나중에 AI하고 한번 저도 요즘에 AI하고 엄청 열심히 경쟁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통 한 3년 전부터 챗GPT를 나오자마자부터 썼는데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썼어요. 얘가 어디까지 내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저는 좀 끝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AI하고 대결해서 한번 해보죠. 알파고가 오히려 초반 변화를 피하면서 죽은 돌을 무리하게 살리려다 치명적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후반으로 갈수록 강했습니다. 이 구단에게 유리했던 국면이 좋은 상식을 깨는 알파고의 수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잘 봤는데 계속 계산하면 이상하네요. 알파고의 실수예요 하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은 비슷하죠. 결국 이 구단은 200여 수반의 돌을 던져 2연속 물결표를 당했습니다. 철저히 이기는 수를 치러내는 여기 알파고 완패를 인정했습니다. 어제 바둑에서는 조금 그래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은 정말 알파고의 완승이고 완벽한 대국이 아니었나.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이 이제 좌절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실패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알파고가 뛰어나도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어 했죠. 저게 뭐냐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저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세상이에요. 저는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저는 항상 그래요. 이 교과서에 50%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를 해요. 이게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책을
저작한 사람, 저작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 그래서 책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수준에서 책을 읽으셔야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질문을 많이 했죠. 결국은 이제 AI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인간은 점령하겠지만 앞으로의 인간은 새로운 인류의 변화를 좀 가져올 거라고. 우리의 두뇌의 성장 방향 많이 달라져. 근데 나중에 10년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뇌하고 저희 뇌하고 완전히 생각하는 사고 체계가 다를 거라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의 지식.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지금 50대, 60대, 저 같은 50대, 60대, 70대가 사회를 리드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 참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는 세계잖아, 21세기는요. 나도 살아보지 않는 세계예요. 그죠? 근데 자꾸 살아보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해요.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책임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처럼 주먹까지 사람을 싸우는 로봇 원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이 대회에서 영화에서 나갔던 로봇의 한수가 현실화됐습니다. 베이징 인피니티 컴이 소개합니다. 사람 같죠? 이번에 정부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피지컬 AI거든요. 피지컬 AI는 뭐냐면 여기 지금 로봇이 하드웨어잖아요.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AI,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AI,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AI, 그거를 피지컬 AI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피지컬 AI를 얘기했었어요. 이걸 강조하는.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전순왕이 그 GPU 보드 블랙웰 26만 장 주면서 정부에서 5만 장 쓰고 현대에서 뭐 5만 장 쓰고 누가 하면서 26만 써서 이걸로 피지컬 AI를 전 세계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이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초점이 됐었거든요. 뭐 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1년 동안 지금 AI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21세기 AI 시대 인간은 뭐래? 여기서 알고 싶은 단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20분요? 7분 남았나요? 자,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시면 약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세대 구분이거든요. 인공지능 초창기는 뭐냐면 사람이 답을 알려줘요. 야, 강아지 사진을 줘요. 얘는 강아지야. 그리고 얘한테 강아지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 고양이하고 강아지 사진하고 섞어서 줘요.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얘가 맞추나 못 맞추나 트레이닝 시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강아지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누가 알려줘요? 엄마나 아빠가 딱 강아지 들어서 강아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웃는지 뭐 막 알려주잖아요. 근데 한 번에 바로 알아요? 근데 긁어 익숙지 않고 나중에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한 10번 알려주고 한두 달 알려주면 얘가 말도 잘 못하는데 강아지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 뭐예요? 그거를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애한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 학습을 약 인공지능. 그럼 지금은 약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다 끝났어요. 가르쳐주는 건 다 애가 잘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뭐예요? 엄마, 아빠 지도를 따라서 이제 사춘기 지나신다고 사춘기 지나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 초보적인 것만 주는 거야. 막 그 자기 뭔가 주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시대에 지금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자기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것만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친구 그거 뭐냐면 자율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이제 지도학습 단계 끝났어. 그래서 뭐냐면 자율 스스로 공부하라. 스스로 공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학원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학원 선생님을 지배한다고. 공부해서 학원 선생님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학원에 왜 가냐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학원 선생님의 문제점을 지적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마인드를. 다는 잘할 수 없는데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강인공지능은 뭐냐면, 자,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까 답을 알려주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답 안 알려주면 스스로 학습 처음부터 돼, 안 돼? 처음에 해보면 안 되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예제도 봐가면서 스스로 봐가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10번 공부하고 20번 공부하고 100번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 어려운 건 안 돼, 아직. 그렇지만 어지간한 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강인공지능.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것도 심화 문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거는 뭐에 달린 거예요? 반복을 내가 몇 번 하냐는 거야. 1000번 하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풀어줄게요. 그래서 딥러닝 나오잖아요, 요즘에. 딥러닝 강인공지능은 뭐냐면 기존에 100번 학습시켰던 걸 1000번 학습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강인공지능. 그래서 컴퓨팅 파워, 슈퍼컴퓨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한대 요 집안에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준비하는 한 1,800억, 2,000억씩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조 단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은 부족한데 뭐 할 게 너무 많죠.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언제 기회를 또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와가지고 시간은 됐으니까 저는 그냥 오늘 AI 소개하고 이태기 교수 소개하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시다가 힘들거나 뭐 아직 어른이 안 됐지만 인생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의연한 태도로 담담하게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요즘이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를 아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사해 줬듯이 친구들한테 좀 격려를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수록 좀 칭찬을 잘 해주고 일단은 칭찬을 해준 다음에 혼을 내세요. 친구도 칭찬을 해주고 걔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AI 인문학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AI 시대가 기술의 고도화될수록 AI가 고도화될수록 이걸 맞춤말로 할게요. AI가 고도화될수록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인간이 잘 살려면 인간이 더욱 인간다워져야 돼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킨 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발전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보세요. 내 거, 내 차, 내 집, 내 거. 이거는 인간이 원래 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던져준 숙제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숙제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중학교 생활 안에서 뭔가 시도되고 실패되고 성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